오늘의 주제가 명절 도박이네요.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사실 오늘 저 법조계 기자분들은 굉장히 바쁜 하루였을 건데요. 네. 그 조국 기자 장관님이시죠. 네. 법무장관 이제 임명이 있었고 또 대법원에서는 안인정 지사 대법원 판결이 또 있었던 3년 6개월 이제 확정이 되는 네. 판결이 있었는데요. 법률 관련 네, 뉴스가 법률 관련 쏟아졌죠. 근데 생활 법률을 지향하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명절에 흔히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김희성 교수님 명절 때 친지분들 모이시면 뭐 오락으로 어떤 종목 하시나요? 안 한다고 하기도 그러고 한다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화투놀이 아주 좋아하시는데요. 오늘은 명절 오락 중 하나인 화투 등 4개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화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판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판돈이 합해서 20만 원 이상이거나 네. 속칭 점당 1,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꽤 많다. 네. 예, 오늘 그럼 이렇게 결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도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가족과 친지들과 사이에서 뭐 친목으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아무래도 이제 무료한 시간 달래기에는 최고의 오락이라고 그렇죠. 다들 뭐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명절 기간 이후에 친지끼리 화투판을 벌였는데 도박죄로 단속돼서 벌금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는 친지끼리 진짜 순수하게 오락으로 한 건데 왜 이게 놀인데? 도박으로 예. 이렇게 처벌 대상까지 돼야 되는 거냐? 처벌 대상인 오락과 그렇지 않은 오락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우선 형법상의 그 도박죄를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네. 도박에만 해당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할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예외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일시 오락의 정도로 하는 게 과연 어떤 기준이야? 말만 들어서는 내가 구별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위 이제 한 끗 차이로 도박 여부가 판결이 되게 됩니다. 한끗이라는 용어도 그렇네요.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이제 소위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1시간 반 정도 쳤고요. 네. 전체 판돈은 3만 원이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사례 1번이고요. 사례 2번은 B 씨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한 30분 정도 벌렸고 판돈은 8만 원 정도였습니다. 8만 원. 법원에서 어떤 사례에 유죄를 때렸을까요? 보통 경우는 2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A 씨에게 유죄, 네. B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었습니다. 예. 이제 소위 이제 판돈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A 씨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생계 수준에 비하면 전체 판돈이 3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수준이 아니다. 반면에 네. B 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8만 원 정도의 판돈을 가지고 도박을 벌였는데 판돈 수준이 여러 사람이 끝나고 호프집에서 그 생맥주 한잔 하는 그 뒤풀이 비용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일시불학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상대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 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방금 말씀드린 판돈 그리고 규모. 그 도박 전과로 처벌받은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는지도 꽤 중요하게 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보통 판돈이 2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될 경우에 형사이권 여부를 많이 따졌었는데요. 요즘에는 당시 장소에 사람들이 화투판에 쓰려고 가져온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많이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네. 몇십만 원씩 지갑에 가득 채워서 왔다라고 하면은 일시오락의 정도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넘어섰다.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었는지 여부를 많이 따집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고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늦은 새벽 시간에 친지들 이외에 이제 전문적으로 도박을 좀 즐기시는 도박 전과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시오락이 아닌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판이 벌어진 것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그 아까 시간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몇 시간 정도 해야 판례를 도박이 되는 거죠? 보면은 보통 한 6시간 정도 이상으로 판이 벌어졌다고 하면 일시오락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두 시간 정도라면 이제 괜찮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실제로 지난 2011년경에 서울 이제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이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속칭 훌라 게임을 이제 했던 사안에서 참여자들은 일시오락을 위해 게임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압수된 돈이 51만 원 정도로 적다고 볼 수 없다. 네. 그리고 도박을 한 시간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로 굉장히 시간이 길다.
그리고 함께 도박을 한 사람이 친목계를 위해 식당을 갔다라고 진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서 도박으로 판단한 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족끼리의 그 오락을 위한 디프리 수준의 뭐 그 판돈 시간이면 이게 이제 도박이라 하기는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됐네요. 예, 이게. 우리 저희 CBS 청취자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심하게는 안 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형법제에서 말하는 도박이라는 게 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주의사항은 없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명절 기간에 좋은 기분의 그 카드놀이 같은 걸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기분 상하는 행동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같이 계셨던 분들이 도박죄로 뭐 신고도 하고 해서 이렇게 실제 이렇게 신고가 있나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입건이 돼가지고 조사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네. 일일이 뭐 명절 기간에 아파트나 뭐 주택을 다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카드놀이를 좋은 기분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윷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전통놀이인 경우에는 도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된다. 판돈이나 뭐 도박 전과자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도박죄로 성립이 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가위 명절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여흥의 시간은 되겠지만 도박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건 판돈과 시간의 유무에 따라서 법적 사법적 판단을 받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되겠네요. 예, 그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모이시는 이제 친지분들 오랜만에 보시면 정말 좋은 기분으로 반갑게 만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이런 오락행위는 좀 자제하시고 환담 많이 나누시면은 서로 뭐 기분 나쁜 일도 없을 것 같고 기분 좋은 한가위 명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